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빛도 숨어버린 깊은 밤, 마을 어귀 숲속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워. 왜 이리 더운겨? 덕새가 쌀가마를 쥐고 밤길을 가다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이 허리춤이 다 풀어진 채 작은 술독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벌겋게 익어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찢어진 옷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나 있었답니다. 이 술은 왜 이리 뜨거운겨? 옷이 답답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놈을 찾아라 하는 밀주단 부하들의 외침이 들려왔고 그 사람은 덕새를 올려다보며 가슴을 부여잡았답니다. 제발 날 좀 숨겨주시오. 그 여인 같은 사내의 촉촉이 젖은 눈동자와 피부가 달빛에 반짝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치 여인 피부처럼 배곡 같았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답니다. 조선시대 나라에서는 흉년이 들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술을 빚으면 귀한 쌀이 낭비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고된 삶을 달래려 몰래 술을 빚었고 이를 밀주라 불렀답니다. 밀주를 만들다 잡히면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가야 했지요. 그럼에도 밀주꾼들은 목숨을 걸고 술을 빚었답니다. 하지만 밀주꾼에도 두 부류가 있었지요. 어떤 이들은 약초를 섞어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며 밀주를 빚었지요. 욕심 많은 밀주꾼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 밀주단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한 밀주꾼들을 없애려 했답니다. 그래서 약술로 백성을 살리던 이들은 포졸의 추격뿐 아니라 밀주단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지요. 자, 이제 덕새와 수라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야담TV 171번째 이야기. 쌀나르던 바보 머슴이 술 취한 밀주꾼 처녀를 숨겨주는데 에라, 모르겠다. 덕새는 사람 버리고 못 간다. 덕새는 여인을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작은 술독까지 함께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밀주단 부하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덕새는 날마다 쌀을 나르며 다진 다리 힘으로 산길을 훨훨 달려갔답니다. 겨우 살았네. 덕새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다시 기절해 있었지요. 덕새는 여인을 헌 이불 위에 눕히고 상처를 닦아주려 옷을 벗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서. 가슴에 천으로 꽁꽁 감긴 것이 보였고 그 아래로 여인처럼 매끈한 피부가 드러났지요. 땀에 젖은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묘한 향기가 났지요. 아이고, 여자였구만. 덕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상처는 씻어줘야 했기에 눈을 살짝 감고 팔에 난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이러면 낫겠제? 덕새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술에 취해 벌겋게 상기된 뺨, 땀에 젖은 이마.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이었답니다. 참말로 예쁘네. 덕새는 이런 예쁜 사람 처음 본다. 이튿날 아침, 달구는 소리에 덕새가 일어나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이놈 누구냐?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덕새가 급히 방으로 가보니 여인이 부엌칼을 들고 서 있었지요. 나는 덕새요. 이 동네에서 쌀만 나르는 바보란 말이여. 바보? 감히 내 옷을 벗긴 것뿐이냐? 그게 아니여. 덕새는 여자 모른다. 덕새는 그냥 상처를 보려고 한 것뿐이여. 덕새는 나쁜 놈 아니다. 여인은 덕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이었지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답니다. 믿어주마. 근데 내 술독은? 저기 있는디. 여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답니다. 다행이네. 근디 시장을 싫던디. 죽 한 그릇 드시겠소? 죽. 여인은 배가 고팠답니다. 덕새가 내민 죽그릇을 받아 한 입 떴지요. 그리고 이게 죽이냐? 쌀알이 설설 끓었구만. 이런 건 지나가던 똥개도 안 먹겠다. 아이고, 미안혀. 덕새는 죽 처음 끓여봐서. 하지만 여인은 배가 고팠기에 계속 먹었답니다. 덕새의 서툰 정성이 느껴졌지요.
암튼 고맙다. 나를 살려준 거. 아니요. 당연한 것을 뭘. 덕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 여인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지요. 수라. 내 이름은 수라다. 수라, 거시기만큼 이름도 예쁘네. 뭐? 뭐라고? 니놈, 내 거시기를 다 봤구만. 아, 아니다. 덕세는 정말 아무것도 못 봤다. 이놈이 순진한 얼굴로 할 짓 못할 짓 다 한 거 아냐? 수라는 얼굴을 붉혔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라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라가 밖으로 나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근디 수라 아씨, 저 술독이 그리 중요한겨? 그려. 이 술독은 내 목숨이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남긴 술이여. 아버지가? 수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근디, 쌀이 술이 될 수 있는겨? 이 바보야. 쌀이 술이 되는 거란 말이다. 헐, 덕세는 몰랐다. 수라는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참말로 바보구만. 그때였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 불빛이 보였답니다. 설마 밀주단. 수라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디에 숨어야 하는겨? 쌀 창고, 쌀가마니 속에 숨어요. 덕세가 수라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수라는 술독을 꼭 끌어안은 채 쌀가마니 사이로 들어갔지요. 바로 그때 이 집에 수상한 여자가 있다던디. 문 열어라. 밀주단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덕세가 밖으로 나가니 악랄하기로 소문난 밀주단 부두목 철봉이 칼을 차고 서 있었지요. 내 이놈이 덕세냐? 며칠 전 수상한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여자. 덕세는 못 봤소. 밀주단 부두목 철봉은 코를 벌렁거렸답니다. 술 냄새가 나는디 창고를 좀 봐야겠구만. 네. 철봉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쌀가마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라가 숨은 쌀가마니 앞에 섰답니다. 이 가마니는 좀 이상한디. 철봉이 칼을 빼들어 찌르려는 순간 안 되는디요. 이 쌀은 임금님께 올릴 진상품이요. 진상품 증명해봐라. 덕세는 옆 쌀가마니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알이 굵고 윤이 나는 좋은 쌀이었지요. 호, 진상품을 망칠 수는 없지. 근디 수상한 것이 있으면 당장 알려야 한다. 숨겼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줄 알아라. 철봉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답니다. 밀주단이 완전히 사라지자 덕세는 창고로 달려가 쌀가마니를 치웠습니다. 수라 아씨. 휴, 살았네. 수라가 나왔지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답니다. 괜찮으시오? 그려. 진짜 고맙다. 덕세야. 수라가 처음으로 덕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덕세의 손을 잡았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손이 차갑네. 덕세가 수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하지만 멀리서 밀주단 부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밀주꾼 여자를 찾는 자에게는 은열량을 주겠다. 두목님, 그놈만 잡으면 비법서가 우리 것입니다. 수라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라의 상처는 거의 나았고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덕세야.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뭔디? 술 빚는 법이여. 덕세의 눈이 동그래졌답니다. 술을 덕세가? 그려. 내가 쌀을 잘 아니까 금방 배울 거여. 그럼 이 쌀을 먼저 씻어서 불려야 한다. 수라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덕세도 옆에서 따라했지요. 두 사람의 손이 물속에서 닿았답니다. 어메. 계속 씻어. 쌀을 씻고 찌고 누룩과 섞는 과정을 함께 했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자꾸 부딪혔지요. 아이고, 미안혀. 괜찮아. 좁으니까. 수라는 날씨가 더워서인지 저고리를 헛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땀에 젖은 헛옷이 몸에 살짝 달라붙었지요. 수라 아씨, 옷이? 뭐? 아, 술 빚을 때는 더워서 이렇게 입어야 해요. 덕세는 눈을 돌렸답니다. 하지만 자꾸 수라의 목선이 눈에 들어왔지요. 자, 이제 맛을 봐야 해요. 입 벌려. 네. 어서. 입을 벌리라고. 어때? 덕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답니다. 눈이 핑핑 돌았지요. 이게 무슨 맛이여? 쌀이 이렇게 변하다니.
덕쇠가 비틀거리자 수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술 한 방울에 취하는 놈은 처음 본다. 촌놈이여, 촌놈. 머리가 빙빙 도네. 이 바보야. 술은 천천히 익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려던 건디. 수라가 비틀거리는 덕쇠를 붙잡았습니다. 덕쇠의 떡 벌어진 어깨가 수라의 가슴에 닿았지요. 으이그, 이 바보. 어서 들어가자. 덕쇠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수라 아씨. 덕세는 수라 아씨가 참말로 좋다. 술 취한 덕쇠가 중얼거렸지요. 잠이나 자. 이 바보야. 수라는 덕쇠를 이불에 눕혔습니다. 덕쇠의 저고리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수라는 조심스럽게 덕쇠의 저고리를 풀었는데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가슴팍이 드러났지요. 이 바보가 힘만 센 게 아니구만. 수라는 물에 적신 천으로 덕쇠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목덜미, 가슴, 팔뚝을 천천히 닦아주는데 수라 자신의 얼굴도 뜨거워졌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겨? 천을 잡은 손이 덕쇠의 단단한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느껴졌지요. 수라 아씨, 좋아요. 덕쇠가 잠꼬대를 하자 수라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요. 이 바보야. 수라는 덕쇠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누워 덕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답니다. 나 같은 밀주꾼이 이런 순수한 놈을 좋아하다니. 다음 날 덕쇠는 마을 주막에 쌀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수라도 따라갔지요. 아이고, 덕세야. 요새 마을이 수상하다네. 주모가 소곤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밀주단 놈들이 누군가를 찾아 돌아다닌다 카더만. 무슨 비법서가 어쩌고 저쩌고. 밀주 비법서를 갖고 도망친 사내를 찾는다 카더만. 10냥이나 걸렸다지 뭔가? 수라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게다가 말이여. 그 밀주꾼의 아버지가 옛날에 유명한 술명인이었다던디. 아버지? 그려? 독사라는 나쁜 놈이 사또한테 고자질해서 죽었다 카더라. 불쌍한 일이지? 수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과거가 떠올랐지요. 5년 전 수라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술명인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약술로 백성을 치료하는 명인이었지만 함께 술을 배운 독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사또에게 고자질했고 아버지는 곤장을 맞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독사라는 놈은 밀주단을 운영하는 두목이 되어 있었지요. 독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반드시 복수하리라. 수라 아씨, 괜찮은겨? 덕쇠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어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답니다. 저것들은 밀주단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밀주단 부두목 철봉이 서 있었지요. 철봉은 비법서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를 들고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답니다. 이 비법서만 있으면 우리 밀주단이 이 지역을 독점할 수 있을 텐디. 철봉이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라를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밀주꾼 놈은 어찌 이리도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겼냐? 아무튼 이놈 꼭 잡고 말겠다. 철봉이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부터 다시 수색한다. 분명 여기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야. 그 비법서는 내 것이야. 큰일이다. 우리 집으로 온다. 수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숨어야 혀. 두 사람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수라는 술독을 꼭 안고 창고로 향했지요. 또 쌀가마니 속에? 그려. 빨리. 덕쇠가 쌀가마니를 치우고 수라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쌀가마니를 쌓기 시작했지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문 열어라. 덕쇠는 마지막 쌀가마니를 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구만. 이번엔 제대로 수색할 것이다. 창고 문 열어라. 철봉이 부하 여럿을 데리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상했는디. 오늘은 확실히 확인하겠다. 철봉이 수라가 숨은 쌀가마니 앞에 서더니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만이다. 분명 뭔가 있어. 칼끝이 쌀가마니를 향했습니다. 수라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찌르면 알 수 있겠지. 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안 됩니다. 그 쌀은
덕세가 소리쳤지만 철봉의 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에잇! 칼이 쌀가마니를 파고들었습니다. 쌀가마니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철봉은 듣지 못했답니다. 그냥 쌀뿐이네. 철봉이 칼을 빼내자 쌀알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려. 진상품 쌀이라니까요. 함부로 찌르면 안 된다고 했잖소. 덕세가 다급하게 말했지요. 쳇, 이상한 냄새가 분명 났는디. 철봉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저 구석도 뒤져봐라. 밀주단 부하들이 창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라는 쌀가마니 깊숙이 몸을 말아 칼을 간신히 피했던 것이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두먹님.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너 수상하니 계속 지켜볼 것이다. 철봉이 손가락으로 덕세를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밀주단 무리가 모두 나간 후 덕세는 황급히 쌀가마니를 치웠습니다. 수라 아씨. 수라가 쌀가마니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깨에 얕은 칼 자국이 나 있었지요. 피가. 괜찮아. 살짝 스쳤을 뿐이요. 하지만 수라의 얼굴은 창백했답니다. 어서 약을 발라야 혀. 덕세가 수라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발랐지요. 아야, 참으시오. 금방이요. 덕세의 큰 손이 수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자 수라는 덕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고맙다, 덕세야. 아니요. 덕세는 수라 아씨를 지킨다고 했잖소. 그 순수한 눈빛에 수라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네. 저놈들은 오늘 밤 분명 다시 올 거다.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수라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답니다. 조용히. 이번엔 확실히 잡는다. 철봉의 목소리였지요. 이번엔 밀주단 부하가 10명도 넘었답니다. 불을 지른다. 나오지 않으면 태워버릴 것이다. 뭐라고? 덕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라 아씨. 이제 어찌하면. 이젠 숨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네. 수라가 술독을 열고 술병 몇 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들었지요. 수라 아씨. 덕세야, 너는 날 믿어? 그려. 그럼 내 뒤를 따라. 그리고 쌀가마니를 준비해둬. 쌀가마니? 그려, 내 무기는 쌀가마니여. 수라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지요. 오, 드디어 나왔구나. 철봉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밀주꾼이다. 크크크. 역시 여자였군. 순순히 비법서를 내놓으면 고통 없이 끝날 것이다. 그럴 순 없지. 수라가 술병을 던졌습니다. 헉! 밀주단 부하 하나의 얼굴에 술이 튀었지요. 으악, 내 눈이 으악 따가워. 술 속에 고춧가루를 섞어뒀던 것이랍니다. 모두 덤벼라.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그때 수라의 몸이 달빛 사이로 휘돌며 발차기가 연속적으로 나갔지요. 얍! 수라의 발차기가 부하들을 쓰러뜨렸고 으랴차. 덕세가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밀주단 부하 둘을 날려버렸답니다. 그악! 이놈의 힘이 장난이 아니구만. 수라는 그 뒤에서 술을 활용해 밀주단 부하들을 제압했답니다. 이 술은 냄새만 맡아도 잠이 오는 술이여, 먹어라. 수라가 술병을 깨뜨려 바닥에 뿌리자 술 냄새가 진동했고 밀주단 부하 몇 명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졸려. 정신 차려. 이건 마취 술이다. 철봉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부하 절반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이럴 수가. 그때 철봉이 덕세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덕세가 쌀가마니로 잽싸게 막았고 철봉의 칼이 쌀가마니에 박혔습니다. 우리 수라 아씨한테 손대지 마. 덕세가 쌀가마니째로 있는 힘껏 철봉을 밀쳐내자 철봉은 나가 떨어졌지요. 이놈들 두고 보자. 두목님께 알려 더 많은 놈들을 데려오겠다. 철봉이 남은 밀주단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쳤지요. 수라 아씨. 다친 데는 없소? 덕세가 다급히 수라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넌? 덕세는 튼튼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답니다. 하지만 곧 긴장이 풀리며 수라가 비틀거렸지요. 어이쿠. 덕세가 황급히 수라를 받쳤는데
수라의 몸이 덕세의 품에 쏙 들어가 버렸지요. 수라 씨, 괜찮은겨? 그냥 힘이 좀 빠졌을 뿐이요. 덕세의 떡 벌어진 가슴에 얼굴을 묻은 제 수라가 말했습니다. 덕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심장 소리가 크네. 그게 수라 씨가 가까이 있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 고맙다. 덕세는 수라 씨가 참말로 좋소. 세상에서 제일 좋소. 덕세의 순수한 고백에 수라의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이 바보야. 나 같은 밀주꾼이 뭐가 좋다고. 덕세는 모른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수라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덕세야. 나도 너를. 수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덕세가 수라를 꼭 안았답니다. 덕세도 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도망친 철봉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지요. 독사 두목님, 그년이 정말 있었습니다. 게다가 밀주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수라, 내 아비의 비법서와 함께 내 목숨도 내가 가져가마. 검은 그림자 속에서 독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덕세와 수라는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마련해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빚으며 살고 있었는데 덕세가 좋은 쌀을 구해오면 수라가 정성껏 술을 빚었지요. 그리고 그 술을 마을에 몰래 팔았답니다. 어느 날 덕세가 마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오. 이게 뭔디? 수라 씨가 만든 약술이요. 허리 아픈데 좋다 하더라. 할아버지가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 이게 참말로 신기하구만. 허리가 한결 나은 것 같네. 그려, 다행이여. 덕세야, 내 덕분에 우리가 사네. 참말로 고맙다. 할아버지가 덕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저녁이 되자 덕세와 수라는 오두막 앞 바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라 씨, 수박 먹을래? 수박. 어디서 났어? 마을 아저씨가 주셨어. 덕세가 짐을 날라줬더니. 덕세가 수박을 쪼개자 달콤한 냄새가 났답니다. 아, 시원하다. 수라가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수박즙이 턱으로 흘러내렸지요. 아이고, 흘렸네. 덕세가 손으로 닦아주려다가 수라의 얼굴에 손이 닿았답니다. 미안혀.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수라 아씨. 왜? 덕세는 수라 아씨랑 이렇게 사는 게 참말로 좋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덕세의 순수한 고백에 수라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나도 좋아. 덕세야. 참말로? 그려, 이 바보야. 수라가 덕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수라가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그 순간 찾았다! 덕세와 수라가 벌떡 일어나 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답니다. 누구냐? 오두막 주변으로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나타났고 그 한가운데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오래 찾았다. 수라, 독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독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비의 비법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 지역 밀주를 완전히 독점할 수 있어. 절대 안 줘. 호, 그래? 하지만 말이다. 독사가 수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혀를 날름거렸지요. 내 아비의 비법서도 탐나지만 그보다 더 탐나는 건 바로 너다, 수라야. 뭐라고? 남자 옷을 입고 다녀도 그 몸매는 숨길 수 없더구나. 예전부터 널 차지하고 싶었어. 독사의 더러운 눈빛에 수라는 소름이 돋았지요. 이 더러운 놈. 우리 수라 아씨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덕세가 버럭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 이 바보 같은 놈이 내 남자였구나. 덕세는 바보 아니다. 독사인지 황사인지 내 놈을 혼내주겠다. 재미있군. 한번 덤벼봐라. 독사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답니다. 으랴차! 덕세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부하들이 너무 많았지요. 덕세야, 조심해.
수라도 칼을 휘둘렀지만 독사의 밀주단은 철봉이 부하들과는 달랐답니다. 그 순간 독사가 무언가를 던졌는데 으, 덕새의 팔에 독침이 박혔지요. 덕새야, 괜찮은디. 덕새는 튼튼하다. 하지만 덕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지요. 크크크. 내 독침을 맞았으니 곧 쓰러질 것이다. 이 나쁜 놈. 수라가 독사에게 달려들었지만 독사는 가볍게 수라의 손목을 잡아채며 말했지요. 이런 기가 막힌 몸매를 숨기고 있었다니? 오늘은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 품에 한번 안기고 나면 저 바보 같은 놈은 생각도 안 날 거다. 녹아. 수라가 몸부림쳤지만 독사의 힘은 강했습니다. 수라 아씨! 덕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독사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바보 같은 놈! 독사가 발로 덕새를 차버리자 덕새가 나가 떨어졌지요. 덕새야, 크크크. 순순히 따라오면 그 바보는 살려주마. 거부하면 둘 다 끝이다. 독사가 수라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수라는 눈물을 흘리며 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독사의 다리를 붙잡았지요. 수라 아씨. 도망가. 덕새야, 덕새가 독사의 다리를 잡아 비틀자 독사가 비틀거렸지요. 이 놈이! 그 틈을 타 수라가 술병을 깨뜨려 독사의 눈에 뿌렸답니다. 으악! 눈이! 덕새야, 지금이야. 도망가자. 수라가 덕새를 부축해 일으켰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쫓아라! 놓치지 마라! 독사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덕새와 수라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고 뒤에서 밀주단 부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덕새야, 괜찮아? 덕새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는데 독이 퍼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대로는 덕새가. 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라는 덕새를 부축하며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덕새야, 참아. 내가 꼭 살려줄게. 수라가 덕새를 동굴 깊숙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술독을 열었지요. 이 술은 아버지가 남긴 특별한 술이요. 독을 풀어주는 약술이란다. 수라가 떨리는 손으로 술을 떠서 덕새의 입에 넣어줬답니다. 뜨거워. 참아, 덕새야. 이 술이 독을 녹여줄 거요. 수라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 술은 보통 술이 아니었답니다. 이 술은 왜 이리? 수라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다. 밀주단 부하들의 목소리였답니다. 횃불빛이 동굴 입구 근처를 비췄지요. 수라가 덕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동굴 안 두 사람은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었고 덕새의 심장 소리가 수라의 귀에 쿵쾅쿵쾅 들렸지요. 수라 아씨. 소리 내지 마. 수라가 덕새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순간 덕새의 뜨거운 숨결이 수라의 손바닥에 느껴졌지요. 이 근처엔 없는 것 같은디. 저 위쪽을 더 찾아봐라. 밀주단 부하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밀착한 채로 있었답니다. 휴, 갔나봐. 수라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덕새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수라 아씨. 덕새의 기분이 이상해요. 나도 그래. 특별한 술에 효과였을까요? 두 사람의 몸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답니다. 덕새야, 독은 좀 괜찮아? 많이 나은 것 같은디. 근데 몸이 자꾸 뜨거워지는디. 그건 그 독을 해독하는 술 때문이요. 몸을 뜨겁게 해서 독을 녹이는 술이란다. 수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비친 수라의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수라 아씨. 예쁘다. 바보야. 수라가 고개를 돌렸지만 덕새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수라 아씨. 덕새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도 그래, 덕새야. 그때 수라가 저고리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작은 책자였지요. 이게 아버지의 비법서요.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이제 너한테 맡길게. 너라면 이걸 지킬 수 있을 거야. 수라가 비법서를 덕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덕세의 얼굴이 좀 전보다 더 빨개졌지요. 수라의 저고리에서 꺼낸 물건이었으니까요. 수라 씨, 덕세가 꼭 지킬 거요. 고마워, 덕세야. 수라가 덕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덕세야, 가까이 와봐. 수라 씨, 덕세의 기분이 더 이상해지는디. 눈 감고 있어. 근디 밑이 자꾸 꿈틀거리는디. 쉿, 그냥 그대로 있어. 수라의 손이 덕세의 저고리끈을 풀었습니다. 수라 씨, 이러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했지요. 괜찮소. 아프면 멈출라요. 아니, 괜찮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굴 밖으로 새벽빛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라 씨, 덕세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나도야, 이 바보야. 수라가 덕세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두 사람의 숨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이제 우린 하나야, 덕세야. 그려, 덕세랑 수라 씨는 하나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자 멀리서 독사의 음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크크크,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날이 밝자 독사가 밀주단 부하 20명을 이끌고 동굴을 포위했답니다. 크크크, 잘도 도망쳤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수라, 순순히 나와라. 비법서와 내 몸 둘 다 내게 바쳐라. 절대 안 돼. 덕세가 수라 앞을 막아섰습니다. 호, 독을 이겨낸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독사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덕세와 수라가 싸웠지만 부하들이 너무 많았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독사가 독침을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세를 도와야지. 수아 씨도 구해야 혀.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할멈, 할아버지, 과부댁, 청년들이 쌀가마니와 농기구를 들고 달려왔지요. 여러분, 덕세가 놀라 외쳤습니다. 덕세야, 내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여. 약술로 우리 병 고쳐준 수라 씨도 은인 이제. 과부댁이 낫을 들고 외쳤지요. 마을 사람들이 밀주단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부하들은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했지요. 이것들이 감히. 독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답니다. 덕세야, 지금이다. 으랴! 덕세가 독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독사가 칼을 휘둘렀지만 덕세는 잽싸게 옆으로 피했고 독사가 독침을 던지려던 찰나 이번엔 수라가 막아섰답니다. 이제 내 놈의 독은 안 통해. 수라가 특별한 술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술이었지요. 이 술은 아버지가 내 놈을 위해 남긴 거다. 수라가 술병을 독사의 얼굴에 쏟아부었답니다. 이게 무슨 술이냐? 독사가 몸을 비틀거리며 외쳤지요. 이건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술이여. 내 놈이 쓴 독이 모두 내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아! 독사는 곧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에서 검은 땀이 흘러나왔지요. 아버지, 이제 복수했어요. 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라 씨, 덕세가 수라를 꼭 안아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밀주단 부하들을 모두 묶어놓았답니다. 이놈들을 관하로 넘겨야지. 그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어질닥하더만. 과연 새로운 사또가 마을에 부임해 있었는데 그는 부패한 옛 사또와는 달리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어서 오이소. 덕세네 약술집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주막에서 덕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수라의 술이 백성을 치료하는 약술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허가를 내려주었지요. 이 술은 약효가 있으니 특별히 인정하겠다. 덕분에 덕세와 수라는 당당히 주막을 열 수 있었답니다. 여보, 이번에 만든 약술은 최고네요. 수라가 웃으며 약술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수라 씨. 배가 많이 불렀네. 허,
덕세가 복 받았어. 예쁜 마누라의 아기까지. 근디 부인, 왜? 우리 둘째, 셋째, 넷째도 가지면 어떨까? 이 바보야.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겨? 하지만 수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곡진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이 닿아여 아름다운 술이 된다는 뜻으로 고된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덕세와 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보라 놀림받던 덕세의 순수한 마음과 밀주꾼으로 쫓기던 수라의 숨은 재능이 만나 아름다운 사랑이 된 것이지요. 세상은 덕세를 바보라 불렀지만 진정한 바보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 덕세와 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